수학 성적을 올리고 공부 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꾸준한 학습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해하고 알게 된 것을 아깝게 놓치지 말고 노래 부르듯 암기해서 어디든 적용할 수 있도록 숙달시키는 것입니다. 이 실천 부족 때문에 항상 아쉬운 결과를 가져오죠. 수학도 암기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기억시켜야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3참수 fx가 있습니다. 3참수 fx가 x 이꼴 t라는 이 값을 경계로 해서 gx라는 새로운 함수 구조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함수 구조를 보고 바로 이 y 이꼴 fx라는 이 3참수가 y 이꼴 ft, ft는 이때 상수입니다. 상수. y 이꼴 ft라는 상수함수죠. 그죠? 이 상수함수의 대칭 이동된 그래프가 이거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이해해 봅시다. 자, y 꼴 fx라는 그래프가 단순히 y축으로 2b만큼 변이동하면은 이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fx잖아. 그렇죠? 마이너스 fx라는 것은 이 그래프를 먼저 x축으로 대칭 이동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x축으로 대칭 이동시키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프 모양이 되었죠. 이 그래프를 y축으로 2b만큼 변이동하니까 이 그래프가 되죠. 그럼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관계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y 꼴 fx와 y 꼴 마이너스 fx 플러스 2b 이 관계란 말입니다. 이 관계의 그래프를 그리니까 결론적으로 y 꼴 b에 대칭 이동된 그래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대칭 이동시키고 변이동시켰는데 이 내용을 알고 보면은 바로 y 꼴 b에 대칭 이동된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알 수 있도록 이해하고 기억해야 되겠죠. 자, 이 함수가 y 꼴 ft라는 상수함수에 의해서 대칭 이동한 그래프라는 것은 여기 주어진 그래프 있죠. 그죠? 이 그래프의 함수 값입니다. 함수 값을 더합니다. 함수 값을 더해서 2로 나누면은 b가 나오죠. 그죠? 자, 여기 있는 함수 값입니다. 더해서 2로 나누면은 중점이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모두 더해서 2로 나누니까 전부 다 중점이 나오죠. 이 중점을 이으니까 y 꼴 b라는 직선이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래서 y 꼴 b에 대해서 대칭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이 경계를 포함한 함수가 나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연속, 불연속 관계를 판단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경계값 t를 대입하면은 좌우변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이 되겠죠. 자, 그리고 y 꼴 ft에 상수함수 y 꼴 ft에 선대칭이 된다는 것. 이 특징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프 모양을 보고 바로 그래프의 특징을 잡아내야 되겠습니다. 3참수 fx가 있습니다. 자, fx에서 t 값이 이 위치에 있다고 봅시다. 자, 이 위치에 있으면은 이 t 값에 대한 함수 값이 ft죠. 그죠? 자, 그러면은 y 꼴 ft라는 상수함수가 생기게 되죠. 그죠? 상수함수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t 오른쪽은 fx 3참수 그대로 유지되죠. 그죠? 자, 그리고 왼쪽은 ft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죠? 선대칭 함수가 되니까 밑에 있는 이 함수를 위로 올리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붉은 함수와 이런 함수가 구성이 되겠죠. t가 여기 있을 때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t 값이 정해지면은 ft, 굳이 ft라는 이 상수함수를 표시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t의 값에 의한 함수 값이 ft니까 t 값이 결정되었을 때는 결정되는 이쪽을 점으로 해서 왼쪽은 바로 이 그래프 부분을 선대칭 시키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ft는 속으로 생각하고 t 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을 선대칭 시키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y 꼴 ft의 선대칭 함수라는 것을 바로 잡아내지 못하면은 이 함수, 이 왼쪽에 있는 이 함수를 y 꼴 x에 먼저 대칭을 시키겠죠. 그죠? 대칭을 시켜서 여기 있는 함수 값을 2배로 위로 변이동 시켜서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복잡하게 이어질 수 있겠죠. 시간도 걸리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t가 이쪽에 있다고 보면은, 자, 이쪽에 있다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t 값에 의해서 오른쪽은 그대로 있고 왼쪽은 여기에 선대칭이니까 쭉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 그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t 값이 여기 있다면은 물론 여기 있는 이 오른쪽 함수는 그대로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함수 있죠. 그죠? 이 함수를 여기에 선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선대칭으로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기 위해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컴퓨터를 위해서 그려봤습니다. 자, y 꼴 fx 주어져 있죠. 자, fx를 y축으로 사만큼 비교하면 이 그래프가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런데 fx를 x축 대칭시킵니다. 마이너스 fx. 그래서 붉은 그래프가 되죠. 딱 대칭된 모습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y 꼴 마이너스 fx와 fx 플러스 4y 관계는 대칭이동시키고 평이동한 그래프 구조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y 꼴 2에 딱 맞물리는데 이때 함수값 있죠. 함수값입니다. 함수값. 여기도 함수값이죠. 그죠? 자, 함수값, 즉 y값 두 점의 중점에 대칭이 된다고 했죠. 그죠? 이 두 점의 중점입니다. 중점이 2가 되는 거 맞죠. 그죠? 여기 이 값도 중점이니까 2가 되는 거 맞죠. 이 값도 중점이니까 2가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중점을 다 이으니까 y 꼴 2라는 직선이 되어서 y 꼴 2라는 직선의 선대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본 그래프는 이 모양이죠. 그죠? y 꼴 fx가 주어지고 역시 fx를 x축 대칭시키고 y축으로 사망평 이동하니까 이런 구조의 그래프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y값, 함수값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 중선 y 꼴 2의 대칭인 선대칭 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y값 두 점 중점의 대칭이 된다는 거,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3차 함수 fx가 주어졌을 때 왼쪽 증가하는 부분이 있죠. 그죠? 이 증가하는 부분에 경계선 t가 있을 때 하고, 그리고 중간에 감소하는 부분에 경계선 t가 있을 때 하고, 또 오른쪽 증가하는 부분에 경계선 t가 있을 때 이 세 개의 그래프 구조 gx 그래프를 그려보고 연습을 했죠.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경계선 t가 t의 변화에 따라서 gx 이꼴 0이라는 방정식, 그죠?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함수 gx의 x축의 교점의 개수죠. 그죠? 이 교점의 개수를 찾아보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y꼴 ft의 대칭인 그래프 gx가 x축 위치에 따라서, 그렇죠? x축이 여기 있을 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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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t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어느 위치에 있던 그때 y꼴 f에 대한 그래프 gx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은 x축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실근의 개수를 ht라고 합니다. 실근의 개수를 ht라고 하고 t의 변화가 있겠죠. 자, t의 변화에 따라서 ht, 실근의 개수도 변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선 x축을 결정해야 됩니다. x축을 여기에 결정하면은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자, 그래서 t의 변화를 관찰해 봅시다. t가 여기 있다면은 선대칭 하면은 교점의 개수가 2개 생기겠죠. 자,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t가 x축 위에 있으면은 실근의 개수는 1개 되겠죠. 교점이 1개 되겠죠. 자, 그리고 위로 쭉 올라갈 때 이때는 선대칭 하면은 교점이 생기지 않겠죠. 그죠? 자, 그리고 쭉 오른쪽으로 갑니다. 극대점이 되었습니다. 자, 극대점에서는 3,8이라는 점이 예를 들어서 설정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쭉 내려오죠. 극소점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썼죠. 그죠? 그럼 이때 이 극소점의 값에 따라서 교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4가 되면은 전체 높이가 8이니까 접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교점이 1개 생기고 6이 되면은 교점 없겠죠. 2가 되면은 교점이 2개 생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극소점의 값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쭉 오른쪽으로 가죠.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 극소점의 값과 8 있죠, 그죠? 극대점의 이 값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역시 교점의 개수를 관찰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어느 시점에 가면은 교점이 없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오른쪽 그림은 x축이 극소점에 접하는 형식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접할 때는 3차함수에서는 이 변곡점이 아주 큰 역할을 하죠. 3차함수는 변곡점이 대칭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선대칭하면 접하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변곡점의 역할이 큽니다. 자, 그리고 옆에서 설명한 것처럼 t의 값의 변화에 따라서 hd 실근의 개수가 나타나고 있죠. 그죠? 자,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세모표가 되어 있죠. 그죠? 이 세모표는 실근의 개수 t의 값의 변화에 따라서 이 실근의 개수 ht를 그래프로 표현해 본 겁니다.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각각 t 값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모표에서는 이 지점에서는 실근의 개수가 다르죠. 그죠? 자, 그래서 그래프로 보았을 때는 불연속점으로 표시가 되죠. 자, 그래서 HT의 불연속점은 여기에서는 4개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실근의 개수의 변화를 그래프로 풀이해 본 겁니다. 잠시 보시고 필요시 반복해서 보시면 내용이 절로 기억되고 암기되어서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함께 노력해봐요.